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캐나다와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냉각과 갈등의 시간을 지나 다시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현지 시간 1월 16일, 시진핑 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이 얼굴을 맞댄 것은 약 2달여 만이지만 이번 회담의 의미는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본격적인 관세, 압박과 캐나다에 대한 노골적인 합병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성사됐습니다. 중국과 캐나다는 지금 모두 미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당시 회담이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개선되는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양국은 각 분야 협력의 회복과 재시동을 깊이 있게 논의했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캐나다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중국이 캐나다를 전략적으로 다시 끌어안겠다는 신호이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균열을 내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공동으로 발전해야 하며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국제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분열의 시기에 과거 양국 관계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맞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분열의 시기에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농업, 농식품, 에너지, 금융 분야를 즉각적인 진전이 가능한 협력 영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발언은 캐나다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농식품 분야는 캐나다 경제의 핵심 축이며 중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잠재 시장 중 하나입니다. 카니 총리는 또 캐나다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른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총리가 방중한 것은 2017년 8월 쥐스탱 트리도 전 총리 이후 무려 9년 만입니다. 그만큼 양국 관계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계기는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로 캐나다인 2명을 구금했고 양국 관계는 사실상 외교적 위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인질 외교 논란 속에서 양국은 극심한 긴장 상태를 이어갔고 두 캐나다인의 석방은 2021년에 이르러서야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사회 전반에 중국에 대한 불신을 깊게 남겼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이 반중 성향의 중국계 캐나다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자국 주재 중국 외교관을 추방했고 중국도 즉각 맞대응으로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외교적 신뢰는 사실상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중국이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같은 해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발맞춰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최대 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역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캐나다산 유채씨유, 즉 카놀라유를 포함한 농축산물에 25에서 100%의 맞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 관계는 사실상 전면 충돌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은 물론 전통적인 우방국인 캐나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향해 관세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과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그린란드 합병, 야욕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 구조가 심각한 위험 요소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캐나다는 외교 전략의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중국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중국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중국은 미국의 동맹망을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 중에서도 상징성이 큰 국가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제 안보 면에서 미국과 깊게 얽혀 있는 캐나다가 중국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미국 중심 질서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양자 관계 개선이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히 강합니다. 인권 문제, 선거 개입 의혹, 안보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역시 캐나다가 언제든 다시 미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관계 개선은 매우 신중하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 주석과 카니 총리의 이번 발언은 관계 정상화의 시작이지 완전한 신뢰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양국 모두 지금의 국제 환경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2기 체제 아래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점점 더 압박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견국과 강대국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 개선은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에 따라 국제 정세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캐나다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이 장이 협력의 서사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전초전이 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